친정으로 가. 당장. 서울 은평구 낡은 아파트 32평 거실이었습니다. 가을 저녁 7시 반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떨렸어요. 된장찌개 김이 제 얼굴을 스쳤죠. 내 친정이 뭐가 대단하다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결심했죠. 다시는 이 집에서 눈물 보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를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죠.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 32평 거실이었어요. 저는 6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은주야, 국은 좀 싱겁게 끓여. 네, 어머니. 저는 대답하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어요. 이 집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이랬죠. 시어머니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보였죠. 요즘 아이 생각은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빨리 낳아야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죠. 남편 민수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죠. 은주야,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그래, 민수가 좋아하니까. 시어머니는 TV를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두부와 애호박을 샀죠. 아줌마,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네요. 맞아요. 다들 힘들어 죽겠어요. 상인 아주머니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밥상을 차리며 시계를 봤죠. 남편이 7시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오세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저녁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은주야, 내 친정은 어디라고 했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다드리며 대답했어요. 경기도요, 어머니. 경기도 어디? 수원 쪽이에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래? 그냥 회사 다니세요. 회사? 어떤 회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씹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예요. 사람은 말이야, 친정이 어디냐가 중요해. 시어머니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편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집안 좋은 애들은 뭔가 달라. 내 친정은 뭐 별로 대단한 데는 아니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 친정도 평범하게 잘 살아요. 평범하게? 그게 어디 자랑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친정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가. 친정으로 가. 식탁 위에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먼저 들어갈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 엄마. 그냥 내일 하루만 회사에 들러도 될까? 회사? 갑자기 왜?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이제는 결심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어제 일은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3년 동안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으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 시금치나물은 간이 너무 세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저는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신문만 펼쳐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거들지 않았죠. 그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갔어요. 은평구 신안병원 2층 진료실 앞이었죠. 시어머니는 무릎 연골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한 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와야 했어요. 벌써 2년째 제가 모시고 다니는 중이었죠. 은주야, 진료비하고 약값 좀 내줘. 네,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나가는 병원비였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병원을 나와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선 가게 앞에 우뚝 서셨어요. 저 갈치 봐라. 참 싱싱하게 생겼네. 한 마리 사드릴까요, 어머니? 그래, 오늘 저녁에 구워서 먹어야겠어. 갈치 1kg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니 팔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죠. 집으로 돌아와 쌓여있던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켜셨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하나씩 널었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경로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었죠. 어머니, 손님들께 차 좀 내드릴까요? 그래, 냉장고에 수정과 있으니까 내와.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정과를 꺼내서 예쁜 찻잔에 정성껏 따랐어요. 쟁반에 올려 거실로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죠. 거실에서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낮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기도 하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말을 꺼내셨어요. 친정이 변변찮아서 그런지 손만은 빨라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기댄 채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녁 6시가 되어 갈치를 석쇠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을 정성껏 차리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민수야,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요. 은주는 왜 일을 안 해? 요즘 맞벌이들 많던데. 저는 국그릇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제 대신 얼른 대답을 했어요. 은주는 집안일 하는 게 더 좋대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모래처럼 느껴졌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수 씨, 내일 오전에 외출 좀 해도 될까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친구 한 명 만나려고요.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해. 오래 나가지는 마. 너무나도 무심하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죠.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오래된 문자함을 열어봤죠. 박상무님, 복귀 일정은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6개월 전에 받았던 회사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때는 결혼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었죠.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내일은 그 비밀을 조금씩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죠. 핸드폰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하늘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제 인생도 지금은 이렇게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밝은 빛이 보일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을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눈을 뜬 거예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맨 안쪽에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옷걸이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죠.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정말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3년 만에 보는 낯선 제 모습이 거기 있었죠. 아침밥을 서둘러 차려서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주야, 오늘 어디 나가는 거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무슨 볼 일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서두르니? 금방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 아침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남역 방향 전철을 타고 자리에 앉았어요. 3년 만에 가보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유리빌딩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서보는 이곳이었어요.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갔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박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략기획실 유리문이 눈앞에 보였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상무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후배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구나 싶었죠. 사무실을 둘러보며 옛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부장이 다가왔어요. 상무님, 복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오전 11시쯤 회사를 나섰습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은평구로 향했죠. 집 앞 아파트 단지에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렸죠. 복도를 걸어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친정이 변변찮아. 저는 현관 열쇠를 꺼내다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거 없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시선이 현관문 손잡이에 고정되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친정 아버지가 회사 다닌다는데 뭐 그냥 평사원일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아들이 그 집안 건져준 거지, 뭐.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쁜 숨만 계속 나왔어요.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죠. 우리 민수가 안 만났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손에 쥐고 있던 열쇠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로 퍼졌어요. 열쇠 소리가 날까봐 꽉 움켜쥐었죠. 요즘도 집안일밖에 못하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그래도 뭐 순하니까 부리기는 편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소리들은 들리지 않고 그 말만 울려 퍼졌어요. 세상이 그 목소리로만 가득 찬 느낌이었죠. 맞아,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우리가 다 키운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통화가 끝난 것 같았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천천히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 일찍 왔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 통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척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며 웃기까지 했죠. 은주야, 점심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받았던 그 문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박상무님, 복귀 일정은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그 메시지가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상무였고 전략기획실 임원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죠. 3년 동안 모든 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봐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다고요. 오히려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집에 한번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 있니? 응,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3년 만에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기분이었죠. 이제 끝이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 왔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제 친정 식구들 오실 거예요. 뭐? 갑자기 왜? 그냥 인사드리러 오신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아침이었어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은주야, 오늘 또 어디 가니? 네, 어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요즘 자주 나가네. 뭐하러 그렇게 다니는 거야? 중요한 일이 좀 있어요.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에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해둔 변호사와 상담 시간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상담실로 안내받았죠. 박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결혼 이후 제가 시댁에 보낸 돈 내역이었어요. 병원비, 생활비, 명절 용돈까지 모두 정리해뒀죠. 이 금액들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총액이 상당하네요. 3년 동안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제가 월급에서 따로 관리했던 돈이에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는 모르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조언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보여줄 때가 오면 보여주려고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2시쯤 회사로 향했습니다. 전략기획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반겼어요. 상무님, 어제에 이어 또 오셨네요. 응, 잠깐 부장님 좀 뵙고 갈게. 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상무님, 복귀 결정하신 건가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하려고 합니다. 부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반가워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리 비워서 죄송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정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댁에서는 괜찮으세요? 순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장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와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직 서류를 작성하고 명함을 새로 주문했어요. 그룹 전략 기획실 상무 박은주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상무님.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들를게요. 회사를 나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선물 코너에서 고급 한과 세트를 골랐어요.
오늘 저녁 방문할 때 가져갈 선물이었죠. 오후 5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준비 다 됐어? 응, 7시쯤 갈게.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 알았어. 그때 봐.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은주야, 내 친정 식구들이 정말 오는 거니? 네, 어머니. 7시쯤 오실 거예요. 갑자기 왜 오신다는 거야? 미리 말을 하지.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신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남편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오늘 장인어른이 오신다며? 응, 곧 도착하실 거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인사하러 오신대. 남편도 어색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온 집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만 평온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죠. 초인종이 울린 건 정확히 7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뒤에는 비서 한 분이 함께 왔더군요. 아빠,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급히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모두 소파에 앉았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이제 시작이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쟁반에 찻잔을 올려 거실로 나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거실에 차를 내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으며 오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말이죠. 그날 아침 9시에 은행에 들렀었습니다. 강남 본점 VIP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가 3개 있었죠. 박상무님, 총 잔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명세서 좀 뽑아주세요. 이 계좌는 월 200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네요. 행원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시댁으로 보내던 생활비 계좌였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냈던 돈이었죠. 이 이체 내역도 명세서에 포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은행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새로 만든 명함을 받았어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빛났죠. 상무님, 명함 500장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박은주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제 이름이었죠. 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상무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복직 관련해서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제가 휴직 전에 진행하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아, 신규 사업 기획안 말씀이시죠? 부장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가 제 앞에 놓였어요. 이거 결국 상무님 안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2단계 들어갔어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기준 38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획안이 성공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건데요. 부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무님 지분 배당금입니다. 3년치 누적된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 지분으로 배당한 금액이었죠. 이건 언제 입금된 건가요? 매년 입금됐는데 연락이 안 돼서 별도 계좌로 적립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 통장에는 이렇게 큰 돈이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회사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야. 오늘 저녁 꼭 와줘야 해. 그래, 7시에 갈게. 준비는 다 됐니? 응, 이제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 숨기고 살아서.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었잖니. 이제 당당해져도 돼. 응, 오늘 저녁에 다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어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던 그때가 말이죠. 결혼 전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회사 그만둘 거니? 응, 아빠. 평범하게 살고 싶어? 상무 자리를 버리고? 직함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셨습니다.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걱정 마, 아빠. 잘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친정이 변변찮다며 무시만 했죠. 결국 3년 만에 결심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쯤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셨죠. 은주야, 내 친정 식구들 뭐 좋아하시니?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어머니. 아니, 그래도 처음 오시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기만 했죠. 6시 30분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은주야, 장인어른 뭐 좋아하셔? 아빠는 그냥 편한 게 좋아하셔. 회사는 뭐 하신대? 나중에 직접 여쭤봐. 남편도 불안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온 집안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온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3년 만에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은 숨기고 사는 게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당당하게 제 자리를 찾을 시간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7시였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뒤에는 젊은 남자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아빠, 엄마. 그래, 잘 지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였죠.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찾아뵙네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 민수도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그래, 사위. 잘 지냈나? 모두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사돈어른,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아,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버지는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찾아뵀어야죠. 은주 결혼하고 3년이 됐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돈, 남편분은 무슨 일 하시나요? 시어머니가 먼저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회사인데요?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룹이요? 그 유명한? 네,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은주는 제 딸입니다. 외동딸이죠. 남편 민수도 놀란 표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어요.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니?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가족이 저를 사람으로 봤다면 말했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이게 제 명함입니다. 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박은주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상무? 내가 상무였어? 네, 결혼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왜 그만뒀니? 결혼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내려놓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다. 몰라서요? 정말 그런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죠. 이건 뭐니?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3년 동안 은주가 이 집에 보낸 돈입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넘기는 손이 점점 떨렸어요. 병원비, 생활비, 명절 용돈까지 합쳐서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총 8천만 원입니다. 남편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8천만 원이요? 은주가? 네, 제 월급에서 매달 보냈어요. 나는 전혀 몰랐어.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뭐 하나요? 어차피 무시당할 텐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보며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어제 통화하신 거. 무슨 통화? 친구분들과 통화하셨잖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제 친정이 변변찮다고 하셨죠? 은주야, 그건 제가 능력이 없다고도 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6개월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095일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서류였어요. 이건 은주가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입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2억 원이요? 네, 은주가 만든 사업이 성공해서 받은 돈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제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16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16억 원? 제 예금 4억 2천만 원, 배당금 12억 원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주야, 나한테도 왜 말 안 했어? 당신은 저를 지켜준 적이 없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어요. 은주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친정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말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주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 복직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사람은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가자. 네, 아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이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셨죠. 은주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자. 네, 아빠. 그럴게요. 차에 타자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에 먼지만 살짝 쌓여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꿈 같은 하루였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잘 잤니? 응, 엄마.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오늘은 뭐 할 거니?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그룹 본사로 향했죠. 12층 전략 기획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상무님, 정식 복귀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다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제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죠. 오전 내내 밀린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장이 찾아왔어요. 상무님, 점심 같이 하시죠. 그러죠. 오랜만이네요. 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많은 게 바뀌어 있었죠. 오후 3시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퇴근 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대학 동창 친구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3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죠.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응, 그동안 잘 지냈어? 너는? 결혼 생활 어때?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힘들었구나. 얼굴에 다 써 있어. 응, 좀 그랬어. 그런데 이제 괜찮아. 친구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죠. 그날 저녁 친정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 민수가 찾아온 거였죠. 은주 씨,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버지가 인터폰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네. 돌아가게. 장인어른, 제발 은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주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네. 저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이야기할 게 없었죠. 30분쯤 지나자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였죠. 은주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원한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한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회사 일도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죠. 결혼 초기에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제는 제 길을 가기로 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친정으로 가, 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정말로 친정으로 돌아왔던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순간이 참 평온했죠. 회사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죠.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죠. 전략기획실 상무로서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가 가득했죠.
어느 날 오후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너 남편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잘렸다던데. 시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신대.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들이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이 변변찮다던 그 말들이요. 결국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퇴근 후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은주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좋았어요, 엄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죠. 주말에는 대학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죠. 은주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역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남의 시선이 아닌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했죠. 회사에서는 새로운 직책 제안도 받았습니다. 해외 법인 담당 이사로 승진하는 거였어요. 1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자리였죠. 아버지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빠, 해외 발령이 나왔어요. 그래, 가고 싶니? 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가거라. 내 인생이니까. 아버지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치는 친정이나 배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이 도시에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죠.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갈 힘을 주었죠.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였어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죠. 회사 숙소에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요.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친정으로 가. 라던 그 한마디가 말이죠. 결국 저는 진짜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숨기고 있던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저였죠.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제 미래도 저렇게 빛날 거라 믿었죠.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 문장이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접받은 적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